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내용인데요. 대구에 거주하시는 78세 박순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3년 동안 치매인 척 연기하면서 가족들을 속이고 그동안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준비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평생 착하게만 살아오신 할머니가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복수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박순례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례 할머니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남동생 둘을 키우느라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쳤죠. 20대에 결혼해서는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모시며 극진히 봉양했고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야말로 헌신의 삶을 살아온 분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족들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아들부터 문제였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와 함께 살자고 해서 자신들이 살던 집을 물려줬는데 정작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매일 잔소리를 하고 할머니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았죠. 급기야는 할머니를 작은 골방으로 내쫓고 식사도 따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내 편만 들면서 어머니의 서러움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집간 후로는 명절에나 얼굴 한번 비치는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용돈 타러 오는 것 같다며 노골적으로 불편해했어요. 할머니가 아플 때도 병원 한 번 안 오고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게 고작이었죠. 그러면서도 할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해 다녔습니다. 셋째 막내 아들은 더 심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을 진 후 할머니에게 집까지 담보로 잡혀있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노후 자금을 털어서 아들을 도와줬지만 막내 아들은 그 돈으로 또 다른 사업을 벌이다가 실패했고 이후로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산인 작은 상가 건물을 큰아들과 둘째 딸이 몰래 처분하려고 한 사건이었어요. 할머니 모르게 부동산에 연락해서 시세를 알아보고 심지어는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웃 할머니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고 알려줘서 막을 수 있었지만 박순례 할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평생을 돌이켜봤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희생했던 자식들이 결국 자신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폭발했고 그때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바로 치매에 걸린 척하면서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인 척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방금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죠. 그러자 자식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큰며느리는 대놓고 기뻐했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으니 요양원에 보낼 수 있다며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은 병원에 데리고 가자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함께 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큰오빠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죠. 막내 아들은 아예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어도 여전히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이런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연기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치매 증상을 자세히 알아보고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들을 빌려 읽으며 완벽한 치매 연기를 준비했어요. 몇 달 후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중증 치매 증상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이름을 헷갈리고 집 안에서 길을 잃는 척하고 때로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소변을 지리는 척까지 했죠. 자식들은 이런 할머니를 더욱 부담스러워했고 요양원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인 척하면서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몰래 엿듣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자식들은 할머니 앞에서 노골적으로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갈지,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지, 할머니의 연금은 누가 관리할지 등등 말이죠. 특히 큰며느리는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으니 이제 집안의 실권은 자신이 가져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권력욕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의 귀중품들을 하나씩 자신의 방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들도 몰래 확인해 봤어요. 심지어는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어차피 기억도 못하실 거 아니야 라며 할머니의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유언장 작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 연기를 하면서도 몰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정식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자식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각자에게 1만 원씩만 남겨두었죠. 유언장에는 그 이유도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자신이 받은 것은 무관심과 냉대뿐이었다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이길 원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자식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몰래 녹음기를 준비해서 자식들이 자신에 대해 나누는 대화들을 모두 녹음했어요. 그들이 할머니를 얼마나 짐스러워하는지, 재산에 대해서는 얼마나 탐욕스러워하는지, 할머니의 건강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을 수집했죠.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치밀한 부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할머니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렸어요. 물론 치매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로 하고 대신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만 얘기했죠.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모두 분노했고 박순례 할머니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날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말이죠. 자식들은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줄 알았지만 혹시나 해서 모두 모였습니다. 아마 할머니가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였겠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할머니는 갑자기 정신이 맑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꺼낸 이야기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3년 동안 치매인 척 연기했다는 거 알고 있니? 할머니의 이 한마디에 온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어서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연기를 해왔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봤지.
그런데 결과가 어떻더냐? 할머니는 그동안 녹음해둔 자식들의 대화를 틀어줬어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자는 이야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이야기, 할머니를 짐스러워하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특히 큰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 앞에서 했던 말과 행동들이 모두 들통난 것이니까요. 둘째 딸은 울기 시작했고 막내 아들은 아예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다. 내 재산은 한 푼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할머니는 유언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모든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자식들에게는 각자 1만 원씩만 남긴다는 내용까지 말이에요. 자식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고 둘째 딸은 그동안 잘못했다며 울고불고 했어요. 막내 아들도 뒤늦게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받은 상태였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들 뭐하니?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줬어야지. 그런데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더 괴롭혔잖니. 할머니의 말에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바로 동네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른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미리 연락해둔 이웃 할머니들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박순례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순례야, 우리가 다 봤다. 내 자식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야. 이웃 할머니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큰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구박했는지, 둘째 딸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막내 아들이 어떻게 돈만 받아가고 잠적했는지 모든 게 폭로되었어요. 자식들은 이제 정말로 체면을 구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니까요. 특히 큰며느리는 앞으로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지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박순례 할머니의 진짜 목적은 자식들을 망신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만약 너희들이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면 앞으로 1년 동안 엄마를 진심으로 모셔봐라.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이 변했다는 걸 보여준다면 유언장을 다시 쓸 수도 있다. 이 말을 들은 자식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할머니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변하겠다고, 앞으로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특히 큰며느리는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어머니께 깊이 사과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둘째 딸은 매주 안부를 확인하며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갔어요. 막내 아들도 빚을 정리하고 다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모이게 되었죠.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적어도 자식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할머니는 약속대로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물론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시 돌려준 것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여전히 기부하기로 했지만 일부는 자식들에게도 남겨두기로 했죠.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자식들이 서로 협력해서 할머니를 모시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박순례 할머니는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진실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할머니는 또한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무관심하거나 재산만 노린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신 용기를 내어 진실을 직시하고 필요하다면 단호한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할머니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다고 해요. 만약 처음부터 자식들과 솔직하게 대화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충격요법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할머니의 이 이야기는 동네에서 화제가 되어 다른 가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던 몇몇 어르신들이 할머니의 용기에 감화되어 자신들도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해요. 그 결과 많은 가정에서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현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상담이나 세대 간 소통에 관한 강의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들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어요. 물론 할머니의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년 동안 치매 연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보여준 의지와 용기, 그리고 끝까지 가족을 포기하지 않은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전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기력해지거나 체념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만큼 더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려울 때 더욱 빛이 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순례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지혜와 용기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간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진정한 가족애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순례 할머니의 용기와 지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